그래서 여기 있으면 시 안 가리잖아, 그치? 네. 자, 보자. 자, 지금부터 넓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적분을 넓이에 적용할 때 처음 시작하는 개념이 예를 들어 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게 x축이고 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실제로 정적분을 계산해보면 A, B, C라고 돼 있을 때 내가 A에서부터 B까지의 fx, dx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B에서부터 C까지의 fx, dx를 계산을 하면 얘는 어떤 값이 나오고 양수가 나와요. 맞죠? 얘는 어떤 값이 나오고 음수가 나오는 게 맞아요. 이건 그동안 그냥 x축 위에 있으면 양수고 x축 아래에 있으면 음수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 거야. 그치? 근데 제가 저번에 정적분 얘기를 조금 하면서 함수값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넓이는 이런 아이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고 얘는 이런 아이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건데 얘는 함수값이 양수니까 양양양양양양양양들이 모여서 만들어졌고 얘는 음수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넓이이긴 하지만 부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들의 합은 양수, 이 아이들의 합은 음수가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 구간을 뭐 한 이런 식으로 쪼갰다 라고 한다면 이쪽에는 양수와 이쪽에는 음수가 만나서 어떤 특정한 값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문제가 나와버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만약에 이 값이 5라고 치자. 근데 얘가 7이고 얘가 마이너스 2일지 얘가 8이고 마이너스 3일지 모른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제부터는 넓이를 구할 거거든. 그러니까 넓이를 구할 때는 저 부호를 제거시켜줘야 돼. 플러스가 됐던 마이너스가 됐던 부호를 제거시키고 순수한 넓이를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단순하게 정적분을 구하라 할 때는 그냥 5라고 쓰면 되는데 넓이를 계산할 때는 양수는 그냥 쓰지만 음수의 녀석들은 전부 다 플러스로 바꿔서 써줘야 돼. 넓이니까, 실제로 넓이니까 정적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부터 넓이를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표기하기를 약속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표시가 돼 있으면 얘는 그냥 정적분이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함수의 함수값의 차 또는 부호가 살아있는 넓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넓이를 계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냐면 기호적으로는 절대값을 붙이기로 했어요. 생각해봐. 우리 저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녀석이 세로고 이 녀석이 가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공부할 때 자, 세로와 가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세로가 함수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정적분이 음수가 나왔던 걸 전부 다 뭘로 바꾸겠다? 양수로 바꾸겠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넓이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가능하다야. 기호적으로는. 근데 실제 연산적으로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가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을 구하고 싶어. 예를 들어 A에서부터 B까지의 fx, dx 단순하게 정적분 구할 때는 그냥 계산하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넓이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어버리면 하나, 둘, 여기 C, 여기 D라고 한다면 이 아이를 A서부터 C까지 fx, dx는 그냥 써주고 C에서부터 D까지 fx, dx는 이거 분명히 음수 나올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주고 그 다음에 D에서부터 B까지 fx, dx는 양수니까 또 그냥 써주고 이렇게 쪼개서 풀어요. 모든 문제. 그래서 넓이가 더 귀찮을 수 있어요. 연산이. 정적분이라고 하면 그냥 이거 절대가 없을 때 정적분은 원함수 구한 다음에 대입해서 계산하면 끝이거든.
그런데 넓이를 구할 때는 구간을 다 쪼개야 돼.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리고 연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속해법이라는 걸 만드는 거야. 저걸 최대한 많이 나오는 것들, 가장 많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들은 다 공식화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풀어버리자. 이렇게 된 게 이 속해법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예요. 그럼 이제부터 그 속해법을 하기 전 단계, 딱 넓이에 대한 기본 세팅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X축과 도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를 나누면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원칙적으로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A부터 뭐 B까지의 fx를 구할 때 실제로는 뒤에 0이 생략되어 있어요. x축은 y는 0이잖아요. 이게 원래는 생략되어 있는 거야. 요 함수값에서 요 함수값을 뺀 개념으로 원래 정의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자,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다고 가정해보자. 얘가 지금 fx, 얘가 gx라고 할게요. 그리고 우리한테 이 넓이를 구하래요. 여기가 A랍니다.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래요. 그럼 우린 나눌 거예요. 어떻게? A에서부터 B까지 해서 fx에서 gx를 뺀 거. 그리고 B에서부터 C까지 해서 fx에서 gx를 뺀 거. 이렇게 할 거야.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양수가 됐던 건 뭐냐면 위에서 아래를 빼서 양수가 됐고 얘는 아래에서 위를 뺐기 때문에 음수가 된 거거든. 그럼 여기 보자. 제가 gx에서 f에서 g를 뺐죠. 자, fx의 그래프가 지금 이거거든. 자, fx의 그래프 이거거든. 그렇죠? 그럼 봐봐. 요 구간에서는 f에서 g를 뺐으니까 f에서 g를 뺐으니까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근데 이 구간에서는 f에서 g를 뺐고 f에서 g를 뺐으니까 뭐가 나와? 음수가 나왔을 거야. 그래서 실제로 정적분을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넓이를 계산하려면 얘를 부호를 뭘로 바꿔줘야 돼? 그렇지. 바꿔줘야 되겠죠.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에서는 당연히 x축 위에 있으면 플러스가 되는 게 맞아. 왜 x축이 0이니까. 그런데 두 개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이런 문제에서는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뺄 때는 플러스지만 넓이가 정적분이 실제로 아래에서 위를 뺄 때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를 자, fx에서 gx를 빼면 3차에서 2차를 뺐으니까 몇 차 함수? 1차 함수와 2차 함수, 3차 함수. 3차 함수. 3차 함수, 2차 함수 소거를 못 지키잖아. 3차 함수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얘는 이게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fx-gx라는 녀석을 hx라는 새로운 차함수로 만들어버리면 실제로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요 구간의 넓이가 얘랑 똑같고요. 요 구간의 넓이가 얘랑 똑같아집니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A에서부터 B까지의 hx, dx B에서부터 C까지의 hx, dx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면 되긴 하거든요. 오늘 실제로 보면 번거로운 작업일 수 있어요. 굉장히. 그런데 이게 기본적인 문제를 풀 때는 하등에 쓸모가 없어. 뭐 이거 왜 써? 근데 이게 이제 응용 심한 문제로 봤을 때는 이 아이를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문제가 훨씬 수월해져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 쓸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거든요. 이건 우리 차함수라고 부르게 되고. 자, 지금 하나 얘기를 먼저 했어요. x축과 그래프로 둘러싸인 경우.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프, 두 개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경우.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위에서 아래를 빼고 아래에서 위를 빼느냐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되니까 그 구간을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솔직히 말하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만약 이런 경우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3개가 겹쳐 있어요. 아, 너무 힘들어. 미안해. 쉽게 가자. 자, 이렇게 3개의 그래프가 있다고 치자. 여기가 뭐 A에서부터 B까지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빼는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아예 다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 생각해봐. fx-gx는 f에서 g를 뺀 거야. 이 부분이죠. 그쵸? h에서 g를 빼면 h가 이거에서 g를 뺐어요. 근데 여기인데 얘네 음수가 나오겠죠. f에서 h를 빼면 f에서 h를 뺐으니까 이 전체야. 그쵸? 얘는 당연히 양수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이긴 한데 얘는 넓이가 마이너스 형태로 나올 거라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 여기서 얘를 빼면 이 녀석이 나온다. 당연히 맞는 표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의 표현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구간을 정해놓고 그래프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왜 근데 C가 양수인지 어떻게? C가 양수인지 어떻게 하냐. 자, fx가 이거였고 hx가 이거야. 위에서 아래를 뺐죠. 아, 그러니까 무조건 양수인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봤을 때 우리가 넓이라는 개념이 결국은 이런 막대기들이 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막대기들을 볼 때 위에서 아래를 뺀 식의 막대기면 당연히 양수지. 근데 아래에서 위를 빼면 당연히 음수의 밑에서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으니까. 아 그래서 B만 나오는. 그렇지. B는 H에서 G를 뺐으니까 얘에서 얘를 뺐으니까 밑에서 위를 뺐으니까 음수가 나오는 거야. 단순하게 정적분을 하게 돼. 그러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절대값을 붙여서 표현을 해주는 게 맞고 아니면은 밖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표현해줘도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반드시 구간별로 나눠놓고 생각해야 되는 게 맞아요. 구간별로 나눠놓고 생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딱 여기까지가 넓이를 구하는 기본 세팅.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연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부호를 정하고 어떻게 구간을 나눌 것인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시작도 안 했어. 아직 1도 안 했나? 5 정도 했나? 100 중에 5 정도 했어요. 자, 알았어. 5분 쉴게. 나 정말 다 됐어요. 5분 쉴 테니까 화장실이랑 물 드시고 오시고요. 이어서 바로 갈게요. 5분만 쉴게요. 어제 영화에서 잘 됐잖아. 난 지금 안 됐어. 용기 잘 잡아. 자, 어떻게? 이제 어려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차에서가 없는데. 어쨌든 자 어려운 얘기를 좀 해봅니다. 시간이 없어요. 자 이제부터는 공식이에요. 공식인데 한번 가볼게요. 먼저 이차함수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차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그려보면 예를 들어 알파라는 지점과 베타라는 지점에서 이렇게 만난다고 하고 우리한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우린 당연히 식을 만들겠죠.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f 이 아이를 제가 프라임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해서 fx dx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계산을 할 거예요. 2차식이니까 항은 3개 있을 거고 그것들 차근차근 적분해서 계산을 완료를 하겠죠. 자, 먼저 제가 이 아이를 자, ax의 제곱 이렇게 식을 만들어 봤다고 치자. 얘는 3분의 1
3분의 a의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bx의 제곱 플러스 cx. 자,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대입을 하겠죠. 요 식에다가 알파하고 베타를 각각 대입할 겁니다. 3분의 a 베타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b 베타의 제곱 플러스 c 베타 마이너스 3분의 a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하죠. 2분의 b 알파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c 알파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연산하게 되면 저렇게 되겠죠. 왜? 뭐 때문에? fx를 제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실제로 문제들이 그렇게 나올 테니까. 자, 그래서 이 아이를 가지고 이제 적분을 하겠죠. 적분하시고 거기다 베타와 알파를 대입해서 각각 빼줄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매번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매번 문제를 풀 때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궁리를 한 거지. 이거 뭐 없을까? 그러다가 요 식 안에서 6분의 1이라는 숫자를 밖으로 꺼내버렸어요. 그냥 강제로. 6분의 1이라는 숫자를 밖으로 그냥 강제로 꺼내버렸습니다. 이 꺼낸 상태에서 이제 고민을 시작을 하는 거죠. 꺼낸 상태에서. 근데 자, 이 아이를 풀어가려면 굉장히 연산이 복잡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풀어내는 대신에 차라리 이걸 쓰자. 그쵸? 요식을 쓰자. 그럼 이거 전개하시면 어쨌든 ax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a 알파 베타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적분하게 되면 3분의 ax의 세제곱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2분의 a 알파 플러스 베타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a 알파 베타 x 이렇게 돼 있었을 거야. 그걸 가지고 이제 베타와 알파를 똑같이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3분의 a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a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어차피 베타 대입하고 알파 대입한 거를 똑같이 계산할 거니까 그래도 일단 써줄게요.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a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플러스 플러스 베타가 들어왔으니까 a 알파 베타의 제곱 일단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걸 베타를 지금 대입한 거예요. 이건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알파를 대입해서 뺄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a의 알파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a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a 알파의 제곱 베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식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정리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일단 밖으로 꺼낼 수 있는 거 한번 밖으로 꺼내 볼게요. 연산을. 근데 그 전에 분수가 마음에 안 드니까 3과 2의 최소 공배수인 6분의 그리고 a라는 값을 밖으로 꺼내버릴 거예요. 전부 다 a하고 분수 형태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느냐? 2 베타의 세제곱. 맞죠? 그 다음 이 아이는 6분의 a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의 제곱. 이 아이는 플러스 6 알파 베타의 제곱. 이 아이는 마이너스 2 알파의 세제곱. 이 아이는 플러스 3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마이너스 6 알파 제곱 베타 이렇게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봐야 되니까 이게 밑도 끝도 없는 녀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자, 이제 이걸 뭐 조금 전개해서 분리를 시켜볼까요? 지금 요 식 안에 보면 얘가 마이너스 3의 알파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3의 베타의 세제곱으로 표현되고 이 녀석도 플러스 3의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3의 알파 제곱 베타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정리할 거 정리 좀 해볼게요. 이게 쭉쭉쭉쭉 갔더니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만나요. 그래서 알파의 세제곱 하나가 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쭉쭉쭉쭉 갔더니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만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이 남습니다. 그리고 요 6 알파 베타의 제곱과
그 다음에 여기 요거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제곱이 만나서 플러스 3의 알파 베타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 3 알파 제곱 베타와 마이너스 6 알파 제곱 베타가 만나서 마이너스 3 알파 제곱 베타까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식이 곱셈공식이에요. 맞죠? 맞죠? 순서가 좀 뒤바뀌어 있지만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얘가 4번으로 된 곱셈공식이에요. 순서상으로 보면 앞에 우리가 뭘 빼놨었죠? 6분의 a를 빼놨었죠. 그래서 요게 6분의 a가 이제 달라붙습니다. 자, 이걸 이제 여러분은 외우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6분의 a.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할 때 사용하는 공식은 6분의 a 차의 세제곱이라는 공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 6분의 a 차의 세제곱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숫자인데 우리가 3차 함수에서 극값의 차를 구할 때 2분의 a 차의 세제곱이라는 걸 썼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또 이렇게 되는지 제가 2분의 a 차의 세제곱이 왜 만들어진지를 말씀을 안 드렸을 거예요. 자,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자, 이게 이제 3차 함수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의 그래프 형태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제 잘 생각해봐. 우리가 실제로 구한 이 값은, 이 녀석은 원래대로 따지자면 라지 fx의 베타 알파 이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실제로 라지 f 베타에서 라지 f 알파를 빼는 식인 거야, 원래는. 맞죠? 일로 와봐. 이 값이 뭐예요? 라지 f 알파예요. 이 값이 뭐예요? 라지 f 베타예요. 맞죠? 맞죠? 왜냐면 이 식이 무슨 식이니까? 라지 fx라는 식이니까. 맞죠?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이 극값의 차가 이게 극값의 차잖아. 그게 이 아이의 넓이하고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라는 거야. 그쵸? 근데 잘 생각해봐. 이 식에서 우리가 처음 식을 이렇게 설정을 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얘가 도함수, 원함수로 돌아가게 되면 여기는 그냥 흘려들어도 솔직히 말하면 얘를 돌려보내면 어떤 식이 되냐면 3분의 ax의 세제곱이라는 식으로 처리가 돼요. 그치? 맞죠? 우리 이거 극값을 차고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2분의 a차의 세제곱 쓰기로 했어요. 맞죠? 2분의 a차의 세제곱 쓰기로 했어요. 애매하다. 다시 외워. 그러면 요 식에서 2분의 a 차의 세제곱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 쓸 거 아니야. 앞에 보세요. 뭐가 나와요? 6분의 a가 나오는 거 맞죠? 6분의 a. 왜? 똑같은 값이 맞으니까. 극값의 차가 결국은 2차 함수에서의 저 x 절편과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2차 함수에서 x 절편과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6분의 a차의 세제곱을 쓰는데 이게 3차 함수 원함수의 극값의 차랑 똑같고 그래서 극값의 차를 쓸 때도 구할 때도 이걸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얘가 a지만 원래 함수는 3분의 a로 바뀌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6분의 a가 아니고 2분의 a차의 세제곱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보자면. 되셨나요? 자, 이게 무조건 여러분이 외워야 될 거. 거의 그냥 100% 정도가 아니고 뭐 2, 300%야. 왜? 한 문제가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패키지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단,
x 절편일 때만 통하는 거야. 만약에 이차 함수가 딱 주어졌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구하래. 이거는 이거 못 써요. 무조건 x 절편으로 주어질 때만 써. 근데 실제로 학교 시험 문제는 거의 80~90%는 x 절편으로 나와요. 자, 그러니까 안 쓸 이유는 없는 거야. 되셨죠? 자, 이게 일단 첫 번째. 자, 이어서 갑니다. 바로 이어서 갈게요. 자, 우리는 몇 대 몇의 비를 알고 계시죠? 이거 알고 계시죠? 2대 1의 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자, 생각해보자. 좀 수정할게요. 자, 만약에 이 아이를 그대로 내리면, 그래서 여기를 단말하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봐봐. 이 아이의 값이 뭐예요? 라지 F의 감마인 거 맞죠? 자, 이제 잘 생각해. F 알파에서 F 베타까지 차랑 F 베타에서 F 감마까지 차는 어때요? 같죠? 맞죠? 맞죠? 여기에서 여기의 넓이가 이 극값의 차라 그랬지? 여기에서 여기의 넓이가 결국 이 함수값의 차일 거 아니야. 근데 서로 어때요? 같죠? 같죠? 맞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이차함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여기가 2하고 4라고 돼 있어. 근데 갑자기 여기다가 a라고 딱 붙였어. 근데 이 넓이 x와 이 넓이 x가 같대. 그 a는 얼마야? 5. 그렇지. 왜? 몇 대 몇이니까? 2대 1이니까. 됐죠?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기 위해서는 몇 대 몇? 2대 1의 비가 필요하다. 이게 하나. 자, 두 번째. 우리는 또 이런 걸 알고 있어요. 가운데 라인에서 변곡점에서 여기와 여기의 비가 몇 대 몇이라는 거예요? 1대 루트 3. 이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라인을 그대로 따왔어요. 그리고 좀 수정할게요. 이 라인을 그대로 따왔어. 이렇게. 보자. 이 부분의 넓이는 쭉 올라가서 요만큼이 될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결국 이 극값의 차이 딱 반절인 건 아시죠? 변곡점이니까. 그럼 여기를 반으로 딱 쪼갰어. 얘랑 얘랑 넓이가 어떻게 될까요? 같아지겠죠? 맞죠? 함수값을 반으로 쪼갰으니까 넓이도 반으로 쪼갰을 거 아니야. 자, 여기 누가 봐도 그림상으로 똑같죠? 자, 그러면 이 이차함수의 그림에서 또 이런 녀석이 나오게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딱 쪼개졌어. 여기가 1이라고 만들어졌어. 2라고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넓이하고 여기 넓이가 같대. 그러면 자, 이게 몇 대 몇이 나와야 돼? 1대 루트 3이 나와야 된다. 그쵸? 그러면 이 녀석의 좌표가 필요하잖아. 어떻게 하면 되죠? 아, 이게 또 계산이 어렵구나. 그래요. 세상 누구도 쉽게 안 줍니다. 이 아이를 루트 3이라고 주는 문제는 절대 없어요. 이 아이가 루트 3이가 여기 1이지 그딴 문제 안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해석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B를 알고 있는데도 이게 문제에 적용이 안 되면 솔직히 말짱 꽝이죠. 자, 좀 전에 제가 2라고 썼어요. 자, 생각해봐. 우린 길이부터 구합니다.
요거 1대 루트 3이죠. 그 말은 뭐냐면 2를 루트 3으로 나누라는 거야. 루트 3으로 나누라고요. 그러면 그게 누구의 길이야? 여기 길이. 선생님 왜요? 이건 중학교로 돌아가서 비례별 분할하시면 돼요. 자, 알려드릴게요. 그래요. 인상 쓰는 거 보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 이 두 녀석이 1대 루트 3의 비를 가져간다고 치자. 우리가 여기가 루트 3이었을 때 얘가 1이고 루트 3인 걸 뻔히 아는 이유는 뭐냐면 얘를 루트 3으로 나눴기 때문에 1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저 정확하게 보려면 예를 들어 여기가 뭐 3이라고 한번 해보자. 3을 이 두 녀석으로 쪼갤 거야. 그러면 여기는 1이고 여기는 루트 3 마이너스 1이에요. 비례배분 아시죠? 비례배분. 그래서 3이라는 녀석을 나눌 거야. 나누는데 얘랑 얘를 더한 값으로 나눌 거야. 그게 얼마야? 루트 3이잖아. 그 중에서 나는 1만큼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얼마를 곱해야 돼? 1. 근데 곱하면 안 하잖아. 그래서 루트 3으로 나누라는 거야. 근데 또 착각하면 안 돼. 이 또 신나게 루트 3으로 나눴잖아. 루트 3분의 3 나왔잖아. 그래 놓고 너 좌표가 루트 3분의 3. 이를 천이공까지. 이 길이가 이건 거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1대 루트 3이면 선생님 1대 루트 3이가 알았는데 틀렸어요. 이거 어떻게 틀린 거야? 솔직히 이거 못하면 솔직히 할 말은 없거든. 그래서 1대 루트 3 문제가 나왔을 때 이 길이를 구할 때 이 녀석의 이 전체 길이를 루트 3으로 나누면 이 길이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이 좌표를 구하고 싶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에서 루트 3분의 1을 빼는 게 이 녀석의 좌표지. 2라는 값에서 이만큼의 길이를 빼야 이 녀석의 좌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좌표가 겁나 더럽게 나와요. 원래 이게 이 문제의 특징이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구하라고 나가요. 보기 중에 이런 거 있는 거야. 대입도 못하게. 그렇죠? 뭐 방법이야 있죠. 이차함수에 축이 2였으니까 a에 x-2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놓고, 그렇죠? 그래 놓고 여기가 뭔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 알파라고 설정하고 0부터 알파까지 알파부터 2까지의 이 녀석의 정적분이 서로 어떻다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말자고. 어차피 나오면 이 둘 중에 하나니까. 자, 다시 전체 넓이하고 이 녀석의 넓이는 2대 1의 비를 따라갑니다. 맞죠? 그런데 만약에 요 반절짜리 넓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몇 대 몇이다? 1대 루트 3의 비를 따라간다. 됐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외우세요. 6분의 공식 2대 1, 1대 루트 3. 근데 2대 1과 1대 루트 3은 어차피 여기에도 적용되는 거야. 이번 시험 범위에 똑같이 들어가요.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야. 됐죠? 일단 이게 하나. 자, 두 번째. 2차 함수 했으니까 3차 함수 가야죠. 볼게요. 자,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에서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12분의 a의 자의세제곱입니다. 실제로 풍무 기출에 나왔어요. 사후 기출에도 나왔고요. 12분의 a차의 세제곱입니다. 근데 이거는 무조건 중근과 하나의 실근이 있대. 그러면 예를 들어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여기 값이 3이래. 여기 값이 1이래. 얘가 뭐 x 세제곱 어쩌고저쩌고 하는 식이야. 여기 넓이를 구하래. 12분의 a 차. 미안해요. 겁내 미안해요. 3차니까 4. 이거에 뭐 하면 돼? 4제곱 하시면 돼요. 그럼 12분의 16, 3분의 4가 이 녀석 답이에요. 끝.
원래대로 따지면 이걸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여러분 차함수로 식 만들고 접선의 반전식 구하고 해서 풀어야 돼요. 하지만 공식이 있어요. 어차피 3차함수의 넓이에 흔하게 나오는 패턴이 두 가지 패턴이 있거든요. 하나가 이거 구하는 거. 근데 저건 연산을 해야 돼. 저건 어쩔 수 없어요. 연산 문제야. 그런데 이렇게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중근. 그러니까 접하고 떨어지는 거. 이거는 무조건 저 공식 쓰시면 돼요. 12분의 A 차에 3차니까 4제곱. 됐죠? 자, 그런데 여기에도 뭐가 있어? 이 녀석의 원래 함수를 따라가 보자. 그럼 4차 함수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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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함수에서 몇 대 몇? 1대 뭐지? 야, 그림을 봐라. 몇 대 몇? 저희 내일 모레 시험인데 풍문이 2주 남았지만 또 오랜만이라고 또 까먹었다. 몇 대 몇? 몇 대 몇? 네. 3대 1. 까먹으면 솔직히 할 말은 없어요. 까먹고 틀리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3대 1도 써야지. 저기 2대 1도 썼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좀 흡수할게요. 이렇게 갈 때 요 라인 있죠? 그대로 따올게요. 여기를 감마라고 한다면 그림이 이상하지만 1항의 넓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왜? 얘가 라지 F 알파, 얘가 라지 F 베타, 얘가 라지 F 감마. 누가 봐도 여기서 여기랑 여기서 여기랑 어때요? 같죠? 따라서 이 녀석의 넓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함수값이 차고 이 녀석의 넓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함수값이 차인데 그 값이 어때요? 서로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 둘 넓이는 같다. 그리고 그 비는 몇 대 몇이다? 3대 1이다. 근데 이때 애들도 신나가지고 딱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근데 이게 쪼개졌어. 넓이가 서로 같대. 아싸 3대 1. 안 돼요. 그림 잘 봐. 뭐가 달라? 얘 지금 뚫고 올라가는 지점이 이 지점이잖아. 갑자기 여기다가 3대 1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자, 이 부분 아니야. 뚫고 올라가는 지점에서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 3대 1인 거야. 되셨어요? 이거 중근 쪽 아니야. 무조건 뚫고 올라가는 지점에서 3대 1이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뚫고 올라갔을 때 3대 1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가봅시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아이의 극값의 차. 뭐였죠? 3분의 2차에 대지고 왜 분모에 4가 있을까? 아까랑 똑같아요. AX의 세제곱을 적분하면 4분의 A가 되잖아. 그쵸? 그래서 3이 있었는데 4가 합쳐져서 12가 된 거예요. 됐어요? 자, 이제 4차 함수 갈게요. 자, 4차 함수는 그러나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가끔 진짜 가끔 한 4, 5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해요. 그래도 보이고 계세요. 4차 함수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칭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극대값이 존재할 때 얘기해요. 너희가 또 내가 대칭으로 그려주면 대칭이 때문에 된다고 생각할까봐 이렇게 그냥 그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경우 여기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는 거죠.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뭘까요? 20. 오! 잘 똑같이. 똑같은데 왜 20분이에요? 설명. 천재인가? 4. 미쳤나? 어떻게 알아? 머리 하죠. 3. 이게 뭐 머리 좋다는 뭐 그런 개념으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잖아. 2 곱하기 선 4 곱하기 선 어. 5 곱하기 4 아니에요? 야 그건 이제 너가 숫자를 보고 나서 20까지 나왔으니까 알고 뭐냐? 맞아요. 이거 6분 애가 2, 3은 6이고요. 얘가 3, 40이에요. 얘가 4, 5, 20이에요. 왜 미쳤다 그래 얘한테? 왜 얘한테 미쳤다 그래? 감탄하냐? 감탄이죠 감탄. 그래서 야 이런 걸 알아보네. 그래요? 딱 여러분들이 공식은 딱 이렇게 세 가지로 해보세요. 이 이외의 공식들을 외우는 건 솔직히 말하면 그냥 에너지 낭비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공식이 있어요. 변곡점 안지라는 공식이 있어요. 근데 이 공식을 풀려면 무조건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구해야 돼. 물론 이 아이를 차함수로 만들어서 x축으로 설정을 하고 이렇게 구하면 좌표들이 결국 이 길이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 구한다 한들 나오는 공식이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냥 적분하는 거랑 아무짝에도 차이가 없어요. 열심히 머리를 굴려서 외웠으나 결국 그냥 접근하는 거랑 답이 똑같다. 시간이 똑같다. 그럼 할 이유가 없죠. 이 아이들은 완전히 달라요. 문제 풀이의 시간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공식도 되게 깔끔하잖아. 맞죠? 6분의 HI 세제곱, 12분의 HI 4제곱, 20분의 HI 5제곱. 헷갈리지 말라고. 2차일 때는 3차, 3차일 때는 4차, 4차일 때는 5차. 왜? 원래 함수가 3차, 4차, 5차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이 공식들. 자, 6분의 HI 세제곱 2대1, 1대 3. 12분의 HI 4제곱 3대1. 20분의 HI 5제곱. 이건 비율관계 없어요. 왜? 오차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했죠? 자, 이제 그 다음 단계. 이것도 중요해요. 제가 한 10가지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보자. 이차함수에서는 무조건 2대1이에요. 저 위치가 어디든 무조건 2대1이에요. 넓이가 반드시 2대1입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런데 3차 함수 중에 다른 애들은 안 돼요. AX의 세제곱으로 나온 3차 함수가 있어요. 이 녀석 있죠? 다른 경우는 안 돼요. 뒤에 x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오로지 ax 세제곱만 있는 경우야. 3분이고요. 자, 4차 함수가 있어요. 오로지 ax 4제곱만 있을 때 뒤에 뭐 붙으면 안 돼? 2대 2 아니야? 2대 2냐고. 연주어 맞춰봐.
아니 너 감각대로 가봐. 2차, 3차, 4차, 2대1, 3대1, 4대1. 쌤이 알려주시니까. 앞에 안 보이네. 그래서 칭찬 안 하잖아. 됐어요? 근데 이런 거 어떻게 거고요? 근데 2차 함수 진짜 맛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 누군가가 밑도 끝도 없이 2차 함수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표현해놨어. 그리고 ax의 제곱 플러스 뭐 2 이렇게 돼 있어. 여기 2란 소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2인데 여기가 4라고 설정을 해놨어. 그럼 우리는 뭐 열심히 a 값을 구하고 열차례차 할 거 아니야. 그 생각해봐. 여기 넓이 얼마예요? 2죠. 2, 4. 어우 4. 그쵸? 그럼 여기 넓이는 얼마가 되나요? 얼마? 4죠. 근데 그게 몇 대 몇이라고? 2대 1이라고. 그럼 3분의 4, 3분의 3분의 얼마냐? 12? 아닌데? 잠깐만. 3, 4, 12, 8. 그치? 이렇게 된다는 거. 그쵸? 왜 2대 1이니까. 되셨어요? A값 안 구해도 그냥 쪼개서 가면 돼. 2차 함수. 근데 자 3차 함수를 섣불리 못 써요. 왜냐면 3차 함수는 AX의 세제곱만 있어야 돼. 이런 경우는 돼. 플러스 C. 그러니까 X가 안 들어오면 돼. 2차항, 1차항만 없으면 돼. 상수항은 괜찮아. 옮겨도 상관없어. 근데 2차항과 1차항 있으면 절대 못 써요. 절대 못 써. 4차항도 마찬가지. 얘만 있어야 돼. 뒤에 상수항은 괜찮아. 나머지는 안 돼. 근데 2차 함수는 X가 들어와도 상수항이 들어와도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어 안 바뀌어? 위치만 바뀌잖아. 그래프의 모양은 안 바뀌잖아. 왜냐면 3차나 4차는 X나 X제곱 이런 게 들어오잖아.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어. 아시죠? 여러분 X의 세제곱은 이렇게 그려져. 근데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X 하나 들어왔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어. 아예 다른 그래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X나 X제곱 들어가는데 근데 2차는 괜찮아. 2차는 X나 상수항이 뭐해? 평행 이동밖에 안 시키니까 그래프의 모양은 온전해. 절대 안 바뀌어. 그러니까 2차 함수는 언제든지 쓸 수 있어. 됐어요? 됐어요? 무조건.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그러면 확대 해석해볼까? 이게 메인이야. 이거 솔직히 보너스. 솔직히 이건 거의 시험에 본 적이 없고요. 자, 2차 함수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놓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래.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물론 6분의 A차의 세제곱을 써도 돼요. 맞죠? 6분의 A에다가 차가 얼마야? 이렇게 쓰면 돼요. 뭐 X축이 여기 있으면 어차피 똑같은 그래프일 테니까. 근데 이러려면 무조건 누구를 구해야 돼? A 값을 구해야 돼. 맞죠? A 값을 못 구하면 저 공식을 못 써요? 아 물론 구할 수 있지. 좌표가 떴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2일 거니까 구할 수 있지. 근데 그것도 번거롭더라는 거지. 봐봐. 이 녀석과 이 빨간 녀석은 넓이가 몇 대면? 2대1. 맞잖아. 이렇게 쪽에서 2대1, 2대1 모이면 2대1 되는 거 맞잖아. 그러면 3, 4, 10이지. 11을 2대1로 쪼개봐. 얼마하고 얼마? 4하고 8이죠. 그럼 결국 이 녀석의 넓이는 얼마야? 그냥 8인 거지. 그렇죠? 그걸 가지고도 A값을 역추적할 수도 있고 A값을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전액의 답을 구할 수가 있겠지. 안 쓸 이유가 없겠죠. 왜냐면 2차 함수가 메인이야. 정적분에서 넓이는 2차 함수가 메인이다. 3차 함수는 보너스야. 실제로 거의 2대1의 비율로 2차 함수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자, 이걸 더 확대하자. 접선 두 개를 제가 그려봤어요. 여기가 알파,
선 한번 그려봤어요. 자, 일단 하나씩 할게요. 다 외워. 이 점은 무조건 중점입니다. 얘네 둘의 길이가 무조건 같아져요. 한마디로 이차함수 그래프 밖에 한 점에서 이차함수의 그 공통 접선 있죠. 이거 구했을 때 이 접점이 잡혀 두 개 있잖아요. 이들의 중점이 바로 이 점의 좌표가 똑같아요. 무조건. 이차함수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좌표가 1이고 얘가 만약에 3이 5였어. 그럼 얘는 무조건 3인 거야. 왜? 이 라인이 똑같을 테니까. 그건 뭘로? 차함수로 원래 설명은 되는데 왜냐면 이 아이를 차함수로 그려보면 어떤 그래프가 되냐면 이 아이가 그대로 여기에 그려져요. 온전히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있죠? 얘랑 똑같아져요. 여기 있죠? 이게 여기가 됩니다. 실제로 차함수를 그리면 그렇게 돼요. 이거는 증명 이런 거 못해요. 그쵸? 왜냐면 증명 과정이 한 페이지야.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냥. 자, 이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우리가 계속 지금 몇 대 몇을 얘기하고 있죠? 2대 1을 외치고 있죠? 그림은 이상해. 이해해요. 제가 그림을 계속 같이 그렸어. 이것도 2대 1입니다. 저것조차도 2대 1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함수와 관련된 건 다 2대 1이야. 그냥 무조건 다 모아서. 왜냐면 제가 이거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몇 대 몇이야? 2대 1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얘도 무조건 2대 1이 돼야만 해요. 제가 그래프를 이따위로 그린 거야. 아시겠죠? 되셨나요? 중요해요. 자, 6분의 1로 시작했습니다. 6분의 A차의 세제곱, 2차니까 3차 원함수니까 세제곱, 2, 3은 6, 12분의 A차의 4제곱, 3, 4, 12, 이 녀석이 원함수 4차니까 4제곱, 4, 5, 20, 이 녀석이 원함수 5차니까 5제곱인 거야. 위치 기억해. 2차 함수는 반드시 x 절편이 필요해. 3차 함수는 접선과 접점과 또 다른 점이 필요해. 4차 함수는 접점 두 개를 지나는 이 선에 한해서만 가능한 거야. 되셨나요? 되셨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도 편해. 우리 그리고 나서 다시 2차 함수로 들어와서 2대 1의 비율과 1대 루트 3의 비율 기억해. 여기서 몇 대 몇? 3대 1의 비율 기억해. 맞죠? 4차 함수는 그런 비율 같은 거 없어요. 애초에 문제 자체가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 공식 6개 기억하시고요. 자, 2차 함수에서 3차 함수에서 4차 함수에서 2대1, 3대1, 4대1인데 2차 함수는 A값, X제곱의 개수만 바뀌지 않으면 항상 똑같아. 그런데 3차나 4차는 절대 X들이 있으면 안 돼. 온전한 AX의 세제곱만, 온전한 AX의 4제곱만 있을 때 가능해. 다른 것 뒤에 달라붙으면 절대 안 돼. 아무데나 막 갖다 쓰면 안 돼. 거의 쓸 일 없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편해요. 실제로 정확하게 쓰지 못할 것 같으면 쓰지 마. 아무데나 갖다 써. 아무데나 돼. 이렇게 써도 되고 막 직선 갖다가 붙여놨는데 접선이 들어와도 돼. 이해돼요? 무조건 2대1 갖다 쓰시면 돼요. 아무데나 그냥 갖다 쓰면 돼. 되셨어요? 되셨나요? 좀 더 있는데 생략했어요. 딱 10개 그냥 맞췄어요. 10개? 그쵸? 10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요렇게까지 해서 10개거든요. 자, 요거는 좀 특별하잖아요. 예를 들어 좀 다르게. 요거는 이제 연장선이고. 자, 요렇게까지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기억해야 돼. 자, 이 이상의 것들은 이게 완전 마스터가 됐을 때 가능한 것들이라서 솔직히 지금 이것도 과부하잖아요. 살짝. 그쵸? 10개. 10개 별로 안 돼요. 이해하셨나요? 자, 요렇게가 이제 넓이와 관련된 공식들이고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공식이 이렇게 있어요. 저는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려놓은 걸 뽑아낸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나눠 드릴 거니까 제가 체크하라는 것만 체크해서 외우고 계시면 되거든요. 보시고요. 믿어야죠. 근데 이건 찾아봤잖아. 뭐가? 시험장에서 나만 볼 수 있어. 잠시만요. 갖다 드릴게요. 나 배우다 공식 까먹었으면 좋겠어. 어? 아니 사고에서 저 배우다 공식 까먹었으면 좋겠어. 다 아는 공식이야. 그러니까 우리 나만 안 쓰면 망하는 거지. 근데 다 알아요. 아, 요건 모른다. 이거 애들 모른다. 무슨 팬데믹 이건 알 거야. 2대 1은 알고, 루트 3대 1은 잘 모르고, 1대 루트 3은 잘 모르고, 요거 3대 1은 잘 모르고. 그러니까 6분의랑 12분의 공식은, 12분의 공식 잘, 여긴 이거 두 개 공식 잘 모를 수도 있다. 근데 얘들이 무조건 다 아는 공식이 6분의 공식, 그 다음에 2대 1, 그 다음에 요거 2대 1. 이것까지 얘들 다 알아. 그래서 몇 시야? 59분. 하나씩. 붙여 있어요. 원 있어? 자, 뒤로 가보세요. 이거 붙여놨어요. 이거 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다 외우는 거 아니시고요. 자,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랑 맨 첫 번째 게 6분의 공식이에요. 자, 보이시죠? 맨 첫 번째, 여러분 체크를 요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맨 첫 번째 게 6분의 공식이에요. 자, 두 번째 게 2대 1의 비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밑에 이상한 거 써 있어요. 다 필요 없고 그냥 2대 1로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이 두 번째 게 2대 1 그림이라고 저거. 저거 2대 1 그림이라고. 밑에 이상한 공식들만 써 있잖아요. 다 필요 없고 그냥 2대 1이라고. 됐어요? 밑에 있는 공식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2대 1이라고. 그냥 2대 1로 써놓으라고. 이해하세요? 자, 그 다음 밑에 거. 이게 지금 12분의 공식입니다. 그쵸? 다 똑같은 그림이야. 4개가 다 똑같은 그림이야.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서 이 두 개의 그림 중에 아래 거. 아래 거, 위에 거 말고 아래 거. 이 아래 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잠깐만요. 실수했다. 자, 저거 30분의 공식이에요. 미안해. 어쩐지 뭐가 하나 삐었다 싶었다. 자, 하나. 쏘리. 이거 30분이에요. 어쩐지 한 단계가 건너뛰더라. 그럼 이게 30분의 공식이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20분의 공식인데, 자, 저거예요. 저거. 위에 거. 왜냐면 지금 2차, 3차인데 4차 중에 더 중요한 얘가 빠졌어. 저거. 큰일 날 뻔했다. 아, 30분에 참. 저거 어땠어?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있죠? 큰일 날 뻔했다. 얘가 이게 5째. 얘가 20분이야. 그리고 얘는 30분이야. 30분. 4차가 두 개 있어요. 그래서 미안해. 자, 요거 20분의 A차의 5제곱이고 요게 30분의 A차의 5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추가됐어요. 죄송해요. 순서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게 지금 여기로 보면 요거 그림 두 개 중에서 아래 거 가운데 거, 이게 지금 20분의 A차의 세제곱을 5제곱을 얘기를 하는 거고, 밑에 게 지금 적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30분의 A차의 5제곱. 그렇죠? 그러니까 4차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20분의 A랑 30분의 A. 둘 다 5제곱인 건 똑같아요. 4차니까. 되셨나요? 자, 요렇게까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그림은
아까 제가 저기서 말씀드린 뭐 2대1의 비율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맨 위에 보면 요거 있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3차 함수 가운데 가로지르고 지나가는 거 오른쪽 맨 상단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직접 계산하는 것이 수월함이라고 써 있죠. 그렇죠? 누구나 다 아는 거. 이건 그냥 계산하는 문제. 어쩔 수 없어. 이거를 거리 곱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거리 곱으로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거리 곱으로 푸는 방법을 연습하려면 100문제 정도 풀어봐야 되거든. 그 전에 시험 끝나요. 그렇죠? 그냥 연산하면 돼. 그래서 쓸데없이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연산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기억해 놓으시고 뭐 사진을 찍어 놓으시던 아니면 여기다가 표시를 해 놓으시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이 시험 보는 그 순간까지 이것들을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자, 근데 내가 이과야. 그럼 내년까지. 그쵸? 내가 수학으로 최저를 맞출 거야. 그럼 수능 볼 때까지. 이해하셨나요?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됐죠? 기억하고 계셔야 해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하고